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데요. 이것이 가져올 산업적 파급 효과,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관련 기업도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무엇인가, 약자로 CBDC라고 하는데요. 이미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체크카드 같은 거, 내장된 칩 속에 돈이 기록되어 있고, 그걸로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하고 쓴 만큼 차감되고 이미 쓰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고요. 다만 중앙은행이 직접 화폐 형식으로 발행한다,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미 쓰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개념은 간단하니까 우리 이미 체크카드 이런 거 다 쓰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요.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일단 약자로 CBDC라고 하는데요. 중앙은행을 뜻하는 센트럴 뱅크, 아니 앞글자만 딴 거죠. CB, 디지털 화폐의 DC,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CBDC라고 한다. 그러면 세계 각국은 CBDC를 어느 정도 지금 연구해오고 있는가, 현황을 살펴보면요. 상당 부분 진행 중에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중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국은 이제 알리페이가 좀 많이 활성화돼서 현금 사용이 줄고,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 이 크로나 프로젝트 대표적인데요. 2020년까지 기술 검토를 끝내고 2021년도에는 여론 수렴을 거친 다음에 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발표한 이유는 스웨덴 현금 사용 비중이 2010년에 40%, 2016년도에 15%, 2020년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줄었겠죠.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브라질, 그 다음에 우루과이도 이 페소 발행해서 6개월간 시범 운용을 하고 있고,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이 아무르블 발행 계획을 공식 발표했고, 동카리브국도 작은 나라인 것 같은데, 핀테크 기업 비트와 블록체인 기반 CBDC 발행 연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로 후진국들, 이런 나라에서 적극적이에요. 보니까 선진국들은 미온적이고, 그러던 것이 선진국들도 미국, 일본 등도 연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것 같습니다. 자, 1월에 캐나다, 영국, 그 다음에 일본, 유럽연합, 스웨덴, 스위스, 선진국이라고 하면 선진국이죠. 6개국이 CBDC 연구그룹을 결성했다. 선진국도 그동안에 미온적이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미온적이었죠. 근데 이제 한국은행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비친 것 같아요. 한국은행도 동참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CBDC 구현 기술 검토를 끝내고 내년에는 가동 테스트까지 완료하겠다. 하면 한국이 제일 잘할 거예요. 이미 핀테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IT 기술이 제일 최고 수준이잖아요. 하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이거는 한국이. 자, 한국도 스웨덴처럼 비대면 결제가 늘어나고 현금 사용이 줄어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지갑에서 돈 열 일이 거의 없어요. 예, 정말 몇천 원짜리 살 때 빼고는 다 이제 현금은 거의 사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문제될 거 아닌 것 같고요. 문제가 전혀 안 되죠. 사실은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나쁜 게 아니니까 누가 반대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과되는 것은 쉬운 거고,
부작용도 뭐 미리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부작용이 있을 게 있나요?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장점은 많은데 단점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암호화폐하고 조금 블록체인이나 분산 원장 기술 뭐 이런 부분을 적용한다고 하면 암호화폐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뭐 차이점이라면 국가가 보증한다는 거, 그리고 가치 변동이 없죠. 암호화폐는 하루에도 몇십 프로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화폐니까 가치 변동이 없죠.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장점하고 한 단점을 살펴보면요. 간편한 휴대성, 뭐 당연한 말할 것도 없고요. 화폐 제작 비용이 절감되죠. 연간 수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화폐 새로 발행하는 게. 그 다음에 통화정책 속도가 빠르고 비용 절감, 그 다음에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고요. 단점은 뭐냐면 소외계층, 그러니까 저소득층과 노령층의 불편, 뭐 이런 부분 좀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데요. 이런 건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뭐 왜냐하면 현금 같은 경우는 거래할 때 익명성이 보장되잖아요. 근데 이건 익명성이 제한되는 건데 이렇게 따지면 뭐 신용카드 같은 거는 우리가 사용 그렇게 생각은 못 하는 거죠. 신용카드도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단점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 다음에 시중은행의 수익성 악화. 이건 뭐 은행 차원에서 단점이죠. 개인 차원에서는 나쁠 거 없죠.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에게 직접 통화를 공급한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증대되는 거죠. 이자 지급이나 뭐 한도 설정이나 뭐 이용시간 조정이나 뭐 이런 것을 중앙은행에 부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중앙은행 역할이 확대되고 시중은행은 조금 수익성에 약간은 좀 제한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CBDC 구현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블록체인하고 분산 원장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면 암호화폐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분산 원장 방식은 좀 사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먼저 단일 원장하고 분산 원장이 있는데요. 단일 원장이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서 흔히 쓰는 그 계좌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정보를 보관 관리하는 게 은행이잖아요. 은행 뭐 금융결제원이라면 결제원 뭐 이런 데가 단일하게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일 원장 방식이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거래 참가자가 거래 기록을 분산해서 관리하잖아요. 이거를 분산 원장 방식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CBDC는 분산 원장 방식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단일 원장 방식을 하거나 아니면 제한된 허가된 분산 원장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이런 설명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뭐 진행되는 것을 보면 되니까요. 근데 뭐 이게 제 생각에도 단일 원장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블록체인처럼 저 암호화폐처럼 뭐 참가자가 다 이렇게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거 글쎄요, 제가 기술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자, 그러면요 파급 효과 한번 살펴볼게요. CBDC 도입을 했을 때 산업적 영향은 무엇일까? 나쁜 영향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먼저 긴장하는 곳이 생기는데 은행, 특히 지급 서비스 사업을 하는 금융권이 조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니까. 그 다음에 체크카드나 이제 신용카드 이용률이 감소하겠죠. 물론 신용카드하고 좀 틀려요. 신용을 부여하는 기능은 없으니까 사실은. 하지만 조금 감소할 수가 있다.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감소할 수 있겠죠. 감소가 아니라 체크카드가 의미가 없네요 보니까. 만약에 전자화폐가 생긴다고 그러면. 자,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CBDC와 은행의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전자금융업자의 간편 송금 서비스 간의 경합이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은 이런 경합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은 우리 소비자한테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은행 및 금융업자의 송금 수수료 인하, 서비스 개선, 뭐 아까 위에 설명한 거 이런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나쁠 거 없습니다. 은행들이 오히려 서비스를 더 강할 측면이 마련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매기 효과, 뭐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디지털 화폐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뭐 오늘 또 핫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뭐 주식시장은 참 빠르긴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거 사실 갈 길 아직 멀어요. 그리고 어떤 게 수혜주다 명확하게 사실은 은행 같은 경우는 피해주죠 약간. 그러니까 이제 수혜주를 살펴보니까 많이 봤죠. 한네트, 청호컴넷, KCT, 그다음 로지시스, 한국전자금융. 이거 예전에 제가 테마주 할 때 무인화 관련주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거의 그 종목이죠 전부 다. 관련은 있어요. 디지털 화폐하고 무인화하고 관련이 있죠. 오늘 그래서 뭐 한네트, 전자금융 단말기 업체죠. 뭐 이런 데가 많이 뜬 것 같아요. 청호컴넷도 마찬가지고. KCT도 옛날 한국컴퓨터 이런 것도 조금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것 같고 로지시스는 이제 유지보수 업체죠. 거기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한국전자금융은 뭐 금융 핀테크 업체 여러분 잘 아시는 거고 자 이런 종목을 꼭 우리가 볼 게 아니고 이미 뭐 다 시장에서 움직이고 이런 종목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 없는 거고요. 자 이런 종목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IT 기술을 가진 기업 그다음 핀테크 기업 뭐 이런 기업들 중에서 아직 시중에서 나오지 않은 기업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찾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업들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글쎄요 받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테마들에 쫓아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주목받지 못하는 기업 뭐 금융 핀테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쪽이 IT 기업 쪽이 더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산업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런 게 테마로 형성될 만큼 그렇게 크게 파급력은 미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 접근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고요. 이런 기업들은 이미 또 뭐 오늘 같은 날은 핫하게 또 움직이잖아요. 따라가지는 마시고 좀 조정받을 때 관심 있게 봤다가 여러분들이 적당한 내가 원하는 가격 수준까지 왔을 때는 그런 때 시장이 잠잠해질 때 그런 때 사야지 시장에서 이미 테마가 풀고 이럴 때는 너무 가격이 또 오른 거예요.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예,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벌써 수혜주 찾기 하는데 이게 주식시장은 맞는 건데 자 이런 기업보다는 IT 기업 기술 쪽에서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 방법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 뭐 흐름이나 주가 수준이나 기업 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좀 생략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이미 흔히 여러분들한테 다 노출된 그런 기업들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오늘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무엇인가 그리고 관련주가 무엇인가 뭐 산업적 영향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